안녕하십니까. 3배 예뻐지고 3배 건강해지는 건강한 방송 33의 시클럽 진행을 맡은 건강의 샘을 꽉 채운 남자 곽쌤입니다. 네, 날이 좀 풀렸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적 날씨도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바람을 하고요.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 연설이 있었어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더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노력을 하면 비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봤다. 33의 시클럽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노력해서 비범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놀라운 33의 시클럽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해에서 한 전문가를 또 모셨습니다. 한의사이시고 이분의 남편 또한 또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김해의 33의 시클럽 수석을 맡고 계시는 안명희 수석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몸의 운영 체계를 좀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죠. 그걸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졌나 하는 비포 애프터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의 듣고 가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3 헬시클럽 상담을 맡고 있는 한의사 안명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이렇거든요. Redesign Your Body, Redesign Your Life. 네,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17년을 한의원이라는 울타리에서 한의사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치료만 하다가 그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니 사실은 아주 소소한 거라도 그분과 얘기 나누고 관계 맺으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게 됐었습니다. 오늘은 비만이라는 거랑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이게 문제가 되어서 병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시간인데요. 비만이라는 이런 뿌리에 혈압이나 당뇨나 그리고 고지혈, 그리고 심혈관계, 나아가서는 뇌혈관의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단순하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느꼈던 분도 어느 날 혈압을 재어보면 아주 혈압이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아주 혈압이 떨어져 있다가 스트레스가 받거나 안 그러면 잠을 못 자거나 과민한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면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게 해서 치료하지 않고 또 1년, 2년 가다 보면 그런 단순한 혈압의 어떤 그런 소소한 문제도 또 다른 혈관의 질환을 일으켜서 당뇨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생기는 이유가, 또 당뇨가 생기는 이유가 혈관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깨끗하게 성소되지 못하고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사 기능의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병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지혈이라는 것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알고 계세요. 단순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습관 교정으로도 초기에는 잘 조절이 돼요. 그렇지만 중성지방의 어떤 그런 문제,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면 이게 식습관의 교정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아차 싶어서 건강을 챙기다 보면 병원에서는 벌써 너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약을 쓸 수밖에 없고 치료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치료에만 의존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전혀 얹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병이 치료되기 이전에 또 다른 병이 얹어지고 또 먹는 약의 어떤 그런 수가 늘어지고 이렇게 되기가 쉽죠. 우리 몸을 보면 실제로 다 몸 안에 감춰져 이런 배는 있어요. 작으나 많으나 다 있어요. 그죠? 저도 사실은 제가 이런 배를 갖고 있다가 3.3 헬시클럽을 통해서 많이 건강해졌고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고 손발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배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지방의 조직들이 우리 몸을 덮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지방이 이렇게 몸을 자꾸 덮다 보면 지방 조직 밑에 쌓여있는 배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소화기계, 위나 그리고 소장이나 대장이 지나가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방광, 또 더 깊게는 여자분들은 자궁, 남자분들은 전립선까지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몸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골격계가 또 딱 받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딱딱한 지방 조직들이 오랜 세월 축적이 되다 보면 골격계가 변화가 되면서 아이들은 성장할 때 소화 비만이 척추 측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른들은 병적으로 노화되어 있는 그런 비만의 그런 증상들이 골격계 이상을 일으켜서 척추 협착이라든지, 그리고 신경계, 좌골신경통 같은 신경계의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비만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고 병이라는 걸 알게 되셨고, 그거의 시작이 몸에 있는 독소, 그리고 몸 안에, 배 안에 숨어 있는 비만 세균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사증후군이라는 거, 그 4가지 질병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우리 몸은 이러이러한 병리적인 반응들을 거쳐가세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식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거나, 그리고 인스턴트를 많이 섭취하거나 이랬을 때 100% 해결되지 못하고, 그리고 분해되지 못하고 혈관 안에, 혈중에 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지혈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혈관 안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어서 세포내로 지방이 유입이 되면 실제로 유입되어야 될 포도당은 세포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혈관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혈중에 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당뇨의 병을 얻게 되죠. 당뇨가 심해지면 우리가 한방에서는 사실은 당뇨가 올 수 있는 이유가 비위 기능,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콩팥, 신장 기능의 문제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염분에 대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살이 찐다든지 붓는다든지, 그리고 피로하다든지 피가 탁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혈전이 몸에 많이 생기게 되세요. 그러면 이런 혈전들이 동맥에 딱딱하게 붙다 보면 동맥경화가 되죠. 동맥경화는 우리가 얘기하는 심혈관계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의 어떤 그런 이상은 단순한 심장과 혈관계의 문제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혈관이라는 건 온몸을 돌고 계속 돌기 때문에 처음에 복부 안에서의 그런 지방의 독소들이 결국은 혈관을 타고 돌면서 온몸의 조직으로 독소를 흘러 넘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요거는 혈관 순환계, 림프 순환계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온몸에 흘러다니는 그런 찌꺼기들이 모여 그런 맥들을 만들면, 여기 가만히 보시면 귀를 싸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직 선들이 모이는 지점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쇄골 쪽으로 흘러다니는 그런 까만 점들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복부. 사실은 우리 몸을 싸고 있는 그런 관절 부위는 다 림프의 독들이 쌓여서 독소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팔하고 다리를 봐도 어깨 관절, 그리고 고관절, 그리고 팔꿈치 관절, 다리는 무릎을 싸고 있는 오금 쪽에 무릎 관절, 이런 쪽에도 림프 순환의 독들이 쌓이다 보면 통증과 그리고 신경 이상을 일으키게 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흐름의 문제가 됐을 때 골격계 이상을 일으키게 되시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랬을 때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다 보면 성인들은 일자목이나 거북목의 어떤 변형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척추 측만이나 협착이나
그리고 신경계의 어떤 그런 이상을 통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골격계에 문제가 됐을 때 실제로 단순한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척추 사이사이에는 신경다발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런 신경다발에 그런 순환의 문제를 일으켜서 압박이 됐을 때는 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몸의 신경계통도에 따라서 많은 증상을 일으키게 되세요. 경추와 흉추와 요추와 천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쪽에 신경다발에 압박을 일으키게 되면 실제로 안면이나 시신경이나 청신경에 감각적인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흉추 쪽에 신경다발에 압박이 되어서 병을 일으키게 되면 심장, 배, 비위, 그리고 콩팥, 이런 쪽으로, 그리고 소장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세요. 그리고 요추, 천추 쪽에 신경다발에 압박이 되면 여자분들은 자궁, 남자분들은 전립선, 그런 어떤 생식기에 관련되어 있는 병까지도 유발이 되시는 거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경계통도를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이렇게 독소가 몸의 뭉침에 따라서 몸 안을 쪼개봤을 때 머리와 팔, 다리, 그리고 몸통, 허리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통증과 어떤 감각적인 이상들을 일으킬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증후군은 단순한 혈관순환의 문제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세요. 소화계, 그리고 배설계, 순환계. 사실은 이런 것들의 독소가 그 조직에 쌓이다 보면 넘쳐 흘러서 단순한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연관되어 있는 신경이나 내분비계, 결국 호르몬의 어떤 그런 분비의 이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세요. 뇌하수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분비에 문제가 있으시면 콩팥에 그런 수분 대사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잘 붓는다든지 쉽게 피로하다든지 몸이 푸석푸석하다든지 얼굴 낯빛이 까매진다든지 노래진다든지 혈색에 면색에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쪽에 어떤 호르몬 문제가 있으시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요새 아이들이 갑상선에 어떤 그런 호르몬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장에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부신의 어떤 그런 호르몬 문제가 있으시면 심장이나 혈당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러실 수 있으시고요. 이자에서는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혈당의 조절이 문제가 되어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은 보통은 아시겠지만 열이 오른다든지, 그리고 짜증이 난다든지,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긴다든지 그러실 수 있고요. 남자분들은 허리가 이유 없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피로를 많이 느낀다든지, 그리고 우울해진다든지,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남자분들도 여자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남자분들의 갱년기 증상을 일으키게 되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순환의 문제가 단순한 순환의 문제로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대사증후군의 어떤 그런 질병들이 그 질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질병에서 시작해서 신경계나 내부비계까지도 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순차적인 그런 병의 어떤 그런 발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3.3 헬시클럽을 만나서 많은 분들의 고민과 고통을 나누면서 그분들의 삶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를 또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도 아이를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작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나름 올바른 교육이나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고요. 많은 아이들이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보내고 싶지만, 엄마들이 보내고 싶지만 다닐 수 없는 아이들한테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들의 꿈과 미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재활의학과 개인의원에 의사를 하고 있어요. 신랑도 많은 분들의 어떤 고통을 나누는 재활의학과의 의사이기 때문에 주로 통증 환자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통증 환자도 기존의 치료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사의 문제가 있어서 밸런스의 균형에 문제가 됐을 때는 단순한 통증으로만 치료했을 때 치료가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그리고 자세, 그리고 올바른 내 몸에 있는 독소가 어디에 제일 많은지 올바른 해독의 과정을 같이 거쳐야만 단순한 통증도 치료가 자연 치료가 되고 깨끗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3 헬시클럽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디자인 Your Body, 리디자인 Your Life 가능할 것 같아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죠? 아주 굉장히 쉽고 그리고 되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김해의 큰 기둥이죠. 한의사이신 전문가 그리고 삼삼이시클럽 수석님이신 안명희 수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명희라고 합니다. 네. 자, 강의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개 발견했는데요. 이런 내장 지방, 우리가 이 비만이라는 게 신경계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줄이야 놀랬고요. 그러면 제가 내린 결론은 비만만 해결한다면, 이 내장 지방만 해결한다면 사실 별로 아플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데. 네. 자, 이제 제 얘기만 했고요. 우리 수석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하고 갈까요? 네, 저는 17년간 한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삼삼 헬시클럽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있는 한의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의원을 지금 이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서도 헬시클럽을 계속 통해서 치료도 하고 그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애를 쓰려고 할 것입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네. 처음 좀 궁금했던 거는 네. 한의사이시면서 17년 동안 하셨는데 네. 이 헬시클럽을 어떻게 만났고 그 다음에 아까 강의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지만 네. 헬시클럽이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사실은 저의 그 오래된 지인이 한 분 계세요. 네. 나중에 이제 애프터에도 아마 결과치가 나올 텐데 네. 그분이 굉장히 본인도 모르게 병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네. 나중에 혈압이나 고지혈을 본인이 있다는 걸 뒤에 알게 되셨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왜 이유 없이 나는 이렇게 자꾸 피곤하지? 왜 자꾸 이유 없이 자꾸 시력이 남들보다 빨리 가지? 이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왜 이유 없이 갱년기 증상이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될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이유가 내장 지방에 있었고 그 결과치가 혈압이나 고지혈이나 심한 갱년기 장애를 앓게 됐다는 걸 아시게 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그리고 그분의 내장 지방을 3.3 헬시클럽을 통해서 치료하고 몸이 나아지는 거를 제가 사실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사례를 통해서 한의원에서 적극적으로 헬시클럽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치료 후에 제일 문제가 요요예요. 그렇죠. 요요죠. 예, 네. 그렇죠. 혈압이나 당뇨도 사실은 치료를 해서 약을 끊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리 잡지 못하면 또다시 병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치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그렇지 않고 요요 없이 완벽하게 건강해지는 걸 많이 만났기 때문에 네. 지금은 3.3 헬시클럽에 전도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보람을 네. 가지고 이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33 헬시클럽을 하는 동안 지금 여태까지 방송 나간 것도 그렇지만 디톡스라는 걸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청소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건강에 필요한 보조식품이나 보조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33 헬시클럽을 하는 동안 기존에 내가 고지혈증의 약이나 고혈압 약을 혹은 당뇨 약을 먹고 있다. 그랬을 때는 약을
갑자기 확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야 되나요? 그럼 저희가 3.3 헬스클럽을 통하면 8주간의 집중적 해독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8주 안에는 양약을 줄이거나 하지 않고요. 네네. 정확한 나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운동습관이 잡히고 나면 네. 8주가 지나고 그리고 12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줄여갈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끊게 되는 경우와 결과치도 만나고요. 또다시 6개월이 지나면 끊은 분들이 이제 끊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나게 돼요. 어쨌든 8주간의 집중 해독, 감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우리 저희 현재는 회원분들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 33회씩 관련된 분들이 많을 텐데 굉장히 확고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저희가 33회씩 프로그램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영양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영양소를 식품화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저희가 추천하거든요. 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컨셉들이 이제 네. 그것들에 대한 어떤 복용 방법이나 섭취 방법이라는 걸 잘 알려주지만, 그걸 통해서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네. 고지혈증 약이나 네. 당뇨약이나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아. 네. 참 놀랍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 네. 사실은 기존에 지금 병이라고 얘기하는,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밝혀진 것들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증상들이, 그런 병들의 원인을 내장지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많은 부분이. 그렇죠. 그게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대장증후군이라는 것만 벗어나게 된다면 네. 암에도 안 걸릴 수 있나요?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암이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건강한 몸의 시작이요? 예,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바뀌는, 자기의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암으로 가더라도 내가 왜 암이 왔는지, 어떻게 하면 암에서 벗어날 건지, 그걸 알 수 있으면 암이 와도 고쳐질 수 있고 재발이 안 되는 거고요. 아주 단순한 통증도 내가 원인을 모르고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고 그게 한 개가 두 개 되고 아주 우리가 원인 모를 큰 병으로까지 갈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어떤 둑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미세한 균열이 갔을 때 사실은 그거를 유심히 보면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초기에 잡지 못하고 세월을 두면 나중에 그게 범람이 돼서 쓰나미처럼 자유롭게 삶을 삼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대사증후군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사실은 나를 바라보는 그런 정확한 눈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수도님 방금 이제 쓰나미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쓰나미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필름으로 확인해 보면 그 전에 쓰나미가 있기 전에 많은 증후가 있었거든요. 네. 뭐 어떤 곤충들이 이동을 한다, 그쵸. 아니면 뭐 어느 부분에서 날씨가 어떻게 변동이 됐다. 그럼 우리 몸에도 어떤 신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틈의 균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 몸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알게 되고요. 헬스 클럽을 통하면 나의 몸이 매주 바뀌는 거를 보면 내가 왜 이런 변화를 겪었는지, 어떻게 하면 벗어날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증상으로 보자면 머리, 팔, 다리, 몸통 이렇게 봤을 때, 골격계로 봤을 때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무겁고 머리가 많이 빠진다. 그리고 팔, 다리를 보자면 이유 없이 팔, 다리가 무겁고 붓는다. 밤에 자다가 깬다, 저려서 깬다, 굳어져서 깬다. 몸통으로 보자면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된다, 이유 없이 가스가 찬다, 먹는 것도 없는데 자꾸 살이 찐다. 네. 그리고 골격계로 보자면 별로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무거운 걸 들지 않는데 이상하게 자고 나도 몸이 척추가 무거워서 일어날 때 허리가 쫙 안 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증상이지만 그걸 무시했을 때 그게 크게 내한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 표현이 네. 아주 인상 깊네요. 척추가 무겁게 느껴진다. 네, 무겁게 느껴진다. 그 표현이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장지방 때문에
그리고 아까 또 비만 세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비만 세균도 타인에게 옮아지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근데 않고? 내 몸에 여기저기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럼 유전으로는 되나요? 유전으로도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타고날 때 장 기능이 약하게 타고났거나 타고날 때 순환이 안 되는 순환체계를 갖거나 아니면은 내 몸의 작은 세균도 그게 제어되지 못하고 그게 하나가 두 개 되고 점점 증식이 되는 거겠죠. 네. 자, 우리가 강의도 듣고 그리고 지금 아마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온 것 중에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대사증후군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 가장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대사증후군을 피하기 위한 사실은 생활에서 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한다고 하면 우선은 운동, 그죠? 그리고 식습관 누구나 알고 있으시죠? 근데 그게 실천이 어렵잖아요. 아침 일어났을 때 5분 스트레칭,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스트레칭. 자기만의 그런 필살기를 하나씩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 먹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갑자기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잡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커피잔 한 잔 정도, 종이컵 한 잔 정도 서서히 늘려 나가시면 3개월이 지나면 아주 건강한 물 먹는 습관이 만들어지세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목표치, 그리고 나의 약속,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오바마의 연설처럼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이런 것들만 지켜도 굉장히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삼삼의 시끄럽. 이게 안 되나? 삼삼의 시끄럽.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마치 좀 쇼 호스트가 된 것 같아요. 홈쇼핑. 근데 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거의 24시간 관리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또 전문가들이 조언도 해주고 삼삼의 시끄럽 비범합니다. 네. 그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자, 오늘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이 좋아지는 거, 이 대사증후군을 피하는 거, 이런 상태를 몸의 건강의 이제 시작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아까 통증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삼삼 해시크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좀 있으면 또 2부가 있죠? 네. 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 삼삼 해시크럽도 8주가 다 끝났고 이제 워킹쇼를 하고요. 저희 서울 본원은요. 저기 학동에 있는 엠팟이라는 곳, 거기 많은 뮤직비디오를 찍고 많은 공연을 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워킹쇼를 합니다. 여러분들 두 분이 오시면 만 원에 오십니다. 많이 오시고요. 워킹쇼 아이돌도 준비되어 있고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한 번 더 초대해서 오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또 우리 안명희 수석님과 또 한 번의 수석님을 모시고 이렇게 건강한 습관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그 결과를 만나실 겁니다. 아시죠? 어디 가지 마시고 혹은 지금부터 보기 시작한 분들은 또 하나의 엑기스가 기다리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감사합니다.